이 돈도 어쨌든 수입으로 봐지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가 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주제가 퇴직연금,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입니다. 퇴직연금의 액수는 알아도 세금은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디서부터 짚어봐야 될까요? 우선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IRP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돈이 담기는데요. 첫째는 퇴직금이 담기고요. 둘째는 내가 스스로 납입한 돈입니다. 그리고 내가 낸 돈도 다시 나눠지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있죠. 자,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을 개시해야 되잖아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예. 만 55세만 되시면 연금 개시는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는 가입한 지 5년 이상은 되셔야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야지 받으실 수 있는데 퇴직금은 내가 낸 돈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주는 돈이니까 55세 이상이 되셨는데 퇴직금이 내 IRP 계좌로 입금이 됐다 하면 연금 개시는 바로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한해서는 입금 즉시 개시하는 방법은 55세만 되시면 개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낸 거는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된다. 네. 그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 돈도 어쨌든 수입으로 봐지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가 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계좌 안에 총 금액이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첫 해부터 수령하실 수 있는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 1,200만 원 안에서 찾으시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지만 초과해서 찾으면 일반 과세가 적용이 돼서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인출 순서도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순서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내 돈. 내가 내긴 했지만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비과세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먼저 인출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금 원금이 인출이 되는데요. 요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세액공제 받은 돈. 내가 낸 돈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있고 각각에서 나온 운용 수익들 있잖아요. 요것들은 저율 분리과세되면서 세 번째 순서대로 세금이 적은 순서대로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쉽게 설명 다시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연상 기법을 좀 활용하도록 해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법을 한번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커다란 깔때기가 있습니다. 네. 커다란 깔때기. 이게 IRP라는 깔때기고요. 이 깔때기 안에 큰 공 3개를 한번 그려 넣어볼게요. 공이 3개가 이 깔때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공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내가 낸 돈입니다. 이것을 A라고 이름을 짓고요. A란 공 위에는 눈사람처럼 조그만 공을 얹어보겠습니다. 공을 얹어보면 이건 A-라고 이름을 지어보고요. A-는 A에서 발생된 수익입니다. 두 번째 공은 퇴직금. 퇴직금은 B라고 하고요. 여기도 눈사람이 붙겠죠. B-라고 이름을 짓고 이 역시 B에서 발생된 수익입니다. 마지막 공은 C인데요. 내가 낸 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내가 낸 돈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수익이 발생할 테니 C-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이 그려지셨죠? 지금 눈사람 3개가 있어요. 네, 깔때기 눈사람 안에. 3개.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는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비과세인 거고 세금적인 면에서 B는 퇴직금이니까 퇴직소득세 퇴직할 때 정해집니다. C와 A-B-C-는 연금소득세로 5.5%로 저율과세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세금은 이자소득세잖아요. 15.4%보다는 5.5%는 상대적으로 3분의 1 정도로 적게 과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저율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퇴직금 B에 해당하는 항목이었어요. 퇴직 소득세를 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면 조건이 있죠? 근속연수와 퇴직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금 총액이 적을수록 퇴직소득세는 적고요. 반대로 퇴직금 총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길다면 퇴직소득세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25년간 재직한 후 퇴직한 나 차장 씨는 퇴직금 총액이 3억 원이 됩니다. 네. 이럴 경우 결정세액은 1,230만 원으로 세율로 따지면 4.1%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년 재직 후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퇴직한 너 대표 씨는 퇴직금 총액이 10억 원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세율은 17.5%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많게 느껴지죠? 이 표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 정해져 있습니다. 재직 기간은 비슷해도 수령하는 퇴직금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고, 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이 퇴직금이 쌓여 있는 것들을 IRP로 받아서 깨지 말고 연금으로 따박따박 받으시면 세금을 30%에서 40%까지 줄여주겠다. 그리고 또한 개정세법 발의안에 따르면 최대 50%까지도 감면해주겠다라는 안이 좀 나와 있고요. 퇴직금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긴 하지만 초과해서 내가 퇴직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찾으시면 감면을 받는 거지만 그 초과해서 찾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더 필요해서. 예. 그러면 한도를 넘어선 금액이기 때문에 원래 세율대로 세금을 전부 다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퇴직소득 세율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금 형태로 받겠다 하면 최대 5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세요. 그럼 앞서 소개한 그 연금 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네.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연금 받는 나이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로 저율과세가 되고요. 예. 70세부터 79세에 수령하신다.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많이 분산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70세 이후에도 수령하신다 하면 4.4%,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 이렇게 저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낮아지는군요. 그래. 예.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분리과세된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연금 외수령이죠. 즉 연금 개시 전에 중도 인출을 하시거나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 수령 한도, 아까 1억 원 기준에 첫 해년도에 뺄 수 있는 돈이 1,200만 원이라고 했죠. 네. 1,200만 원 초과해서 1,500까지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1,200까지는 저율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항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6.5%를 내게 되죠. 1,200만 원까지는 저율로 세금을 내고 그렇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더 낸다는 말씀이군요. 네,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매년 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다들 여유 있어가지고 나중에 늦게 받지 하시면 이렇게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좀 복잡한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 중에 퇴직연금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세법이 바뀌어서 기존 1,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확장되어서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라고 바뀌었고요. 예. 그런데 이건 퇴직금이나 퇴직금 아까 B였죠. 세액공제 안 받은 돈 A는 네. 해당되지 않고요. 나머지 그 네. C하고 A-B-C- 요거에만 해당이 되는 돈이고요. 또 올해부터는 종합과세 대신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뀌었어요.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연금이니까 그냥 16.5%로 과세로 하고 끝내겠다 하면 그걸로 선택하실 수 있다. 선택권이 좀 넓어진 거죠. 어려워하시는 눈치시네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네네. 홍영금 씨는 20년간 세액공제 한도만큼 따박따박 IRP에 돈을 넣었습니다. 현재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지만 예전엔 좀 낮았었으니까요. 20년을 냈다고 해도 총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됐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는 연금으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금 개시를 합니다. 10년간 매월 받게 되면 1억 2천만 원이니까 매월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 되어야 원금 1억 2천만 원을 다 받죠. 홍연금 씨는 연 1,500만 원 넘었나요? 방금 연 1,20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1,500만 원을 넘지 않았잖아요. 안 넘었죠. 예.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웬만큼 쌓아도 연 1,500만 원 한도를 넘기기가 쉽진 않습니다. 예. 뭐 또한 1,500만 원 한도가 넘을 것 같으면 수령 기간을 10년이 아닌 12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늘리시면 되기 때문에 연 1,500 한도에 걸려서 종합소득세에 합산될까 걱정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혹여나 넘더라도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 연금저축 IRP 쌓으시면서 세금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연금 저축도 그렇고 또 연금 계좌 운영에 대한 조언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은 이제 다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더 보완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든든주엑스 프로젝트 지금까지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